집중해 주시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제가 너무 신이 나고 즐겁습니다.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영화로 보는 크루즈 투어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크루즈 투어를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좀 영화를 알고 가면 영화가 그냥 여러분이 이미 본 것도 있을 거예요. 본 것도 있을 텐데 이 영화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여행에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스코틀랜드가 굉장히 이 여행의 그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크루즈 투어에 가장 힘을 준 지역이 스코틀랜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스코틀랜드 투어를 할 때 제가 무수히 언급하는 컨텐츠 중에 영화가 제일 많은데 영화 중에서도 이 영화는 다른 건 안 봐도 요건 꼭 보고 오세요. 브레이브하트, 요거 두 개 다 브레이브하트예요. 브레이브하트는 사실 우리가 이 크루즈가 연령대가 4, 5, 60대가 많아요. 중년층이 어린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크루즈를 딱 보면 뭘 보면 아니야. 제일 꼭대기층에 이 롤러코스터 미끄럼틀이 있냐 없냐 보면 알아요. 이 크루즈에는 없어요. 어른들 수영장, 가족 수영장이 있어요. 네, 미끄럼틀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키즈 클럽이나 이런 게 많지 않다는 거고 이 크루즈가 지향하는 바가 어린이보다는 중장년층을 더 포커스 한다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이. 예, 그래서 어린이가 안 많아요. 그래서 우리 4, 5, 60대 층이 굉장히 많이 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이렇게 유행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흥행했던 영화들 중에 아마 브레이브하트 안 본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보죠. 브레이브하트 이게 1996년도에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반반 촬영이 됐어요. 근데 이 브레이브하트의 이 멜 깁슨이 주연 감독을 다 했거든요. 저기 여자 주인공이 소피 마르소예요. 소피 마르소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모든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대사를 전부 다 한 최초의 영화가 이 브레이브하트예요. 그리고 이걸로 뭐 영화상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감독상 무슨 뭐 작품상 해가지고 영화상을 많이 받았는데 스코틀랜드가 영국영이 된 거예요. 영국영이 되는 그 사건 그 시대를 다룬 영화예요. 1200년대 말에서 1300년대 초의 얘기고 이 멜 깁슨이 이 웰리스라고 하는 기사 역할로 나오는데 이제 민간인인데 영국 군인을 상대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원래 가지고 있던 왕과 신하와 귀족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당시 영국의 에드워드 1세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왕이 와가지고 야 니네 그 밑에 좀 이렇게 그 작은 쪼무레기들이 너네들 자꾸 땅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고 막 괴롭히니 내가 니네 전부 영지랑 영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보장해주고 이 일반 시민들 마을 사람들 내가 다 통제해줄게. 그랬더니 왕이 그래? 자꾸 이제 뭐 세력 싸움이 있으니까 영주들끼리도 계속 싸우고 이러니까 왕이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데 자기 친국격 되는 이웃나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나라 잉글랜드의 왕이 와가지고 너는 확실하게 보장해줄게. 너 재산 아무도 못 가져가게. 거기 말 안 듣는 영주 걔네들 그리고 걔가 요즘에 뭐 전투력을 좀 키워가지고 자꾸 너를 위협하는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 하고 와요. 하고 홀라당 이 사람 왕관을 가지고 가. 홀라당 가져갔는데 보아하니 그때부터 이제 일반 민초들은 이 군인들이 와서 끄떡하면 먹을 거 가져가 끄떡하면 여자를 겁탈하고 막 이러니까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이걸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봉기를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가 웰리스예요. 역사에 실제로 있는 인물입니다. 에딘버러 캐슬을 들어갈 때 정면에 그 두 사람의 동상이 있어요. 한 사람은 웰레스 장군이고요. 그 다음 사람은 웰레스는 죽어요. 그러다가 처형당합니다. 30살 초반에 처형을 당해요. 프리덤 하면서 죽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서 죽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원래 왕이었던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 죽고 그 사람의 아들 장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귀족들이 말만 귀족이었지 우리들의 재산이나 먹을 것만 챙기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일구는 민초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반성을 뼈저리게 하면서
웰레스의 사지가 다 찢어져서 모든 도시에 걸어놓고 니네들 반항하면 이렇게 죽어 하는 공포 정치를 합니다. 에드워드 1세가.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장손이었던 원래 왕이 돼야 했던 일종의 세자죠.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영주를 다 집결을 시켜서 이제 제대로 전투를 시작해요. 나라를 되찾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아울러 킹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동상이 에드버러 캐슬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예요. 아울러 킹의 주인공과 브레이브하트의 주인공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영화는 따로따로 나온 영화지만 연결해서 보는 영화예요.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 사람이 힘을 얻고 동기부여가 돼서 나라를 되찾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영국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찾아내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지 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영국 하면 3대 존경받는 여왕이 있어요. 사실은 영국 역사에 여자 왕보다 남자 왕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영국의 이제 한간에는 엘리자베스 2세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엘리자베스 2세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지금의 찰스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는데 인기 좋은 이유가 영국 사람들은 여왕이 집권했을 때가 나라가 잘 된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 그 전에 선대에 엘리자베스 1세와 빅토리아 여왕이 제위에 있을 때 영국이 너무나 큰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이 사실은 유럽에서 제일 힘없고 촌스럽고 문화도 없고 귀족 문화도 후지고 그래서 영국으로 시집을 가면 프랑스나 이태리나 뭐 그때는 합스부르크 독일 그쪽이나 아니면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에서 영국으로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면 되게 낮춰서 가는 거였어요. 낮춰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귀족 문화가 너무 좋은데 여기는 문화도 없지. 뭐 이렇게 화려한 그런 문화도 없고 먹을 게 첫째 없고 또 옷이며 뭐며 이런 것도 너무 좀 촌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낮춰가는 거라고 좀 이렇게 기분 나빠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등극을 하면서 국가로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처음 공표를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엘리자베스로 인해서 이제 스페인 대제국이라는 시대는 끝나고 영국의 대영제국 시대를 여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예요. 이 1세가 나오는 영화가 골든에이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골든에이지. 골든에이지는 영국의 황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라는 여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처녀왕이잖아요. 자신이 버진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웃나라 왕자들을 설레게 하고 사실은 그 전에 왜 설레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디서 나왔냐면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의 딸이에요. 어떤 딸이냐? 헨리 8세는요. 우리나라 숙종하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는데 6번의 이혼 결혼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인이 6번이 있었어요. 6명의 부인이 있어요. 첫 번째 부인 캐서린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 천일의 앤 들어보셨어요? 네. 천일의 앤. 이 영화를 그럼 보셔야 되겠죠. 네. 천일의 앤이 여기 있는 여자예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여자. 천일의 앤을 보면 어떻게 해서 헨리 8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천일의 앤, 그러니까 천일의 앤이 왜 천일의 앤이냐면 결혼해서 이 여자가 처형을 당하는 날까지가 결혼 생활이 딱 1000일이에요. 근데 그 1000일 사이에 엘리자베스를 낳아요. 앤의 딸이 엘리자베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짝을 맞춰서 영화를 봐야 되겠죠. 1000일의 앤을 보시고 엘리자베스 골든에이지를 보시면 이제 1500년대, 여기는 1300년대, 1300년대가 지나고 1400년대, 이 헨리 8세는 1400년대 사람이에요. 1400년대에서 1500년대로 넘어와요. 15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엘리자베스 여왕이 집권을 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이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 영화도 스코틀랜드가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침략하면서 벌어진 사건들을 다뤄놓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스코틀랜드를 영국에 빼앗기게 돼요. 빼앗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홀라로 빼앗긴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겪습니다. 사건을 겪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때 스코틀랜드를 집권하던 또 다른 여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메리, 퀸 오브 스코트. 네, 퀸 오브 스코트. 이 영화에서는 이게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그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의 이모뻘 되는 사람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 판태서 두 번째 부인한테서 낳은 딸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천일애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천일 만에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폐위를 당합니다. 폐위를 당하고 공주 자리도 박탈을 당한 어린 시절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보기가 돼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어린 시절에 5살밖에 안 됐을 때 벌써 공주 자기를 박탈당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스콧은 그 메리는 스코틀랜드에서 정말 정통을 밟은 사람이에요. 헨리 8세의 누나가 이 퀸 메리 스콧의 할머니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정통 피를 이어받은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메리는 엘리자베스가 적통이 아니다. 이거를 실제로 왕위를 이어받을 때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왕위를 이어받을 때 순서대로 하면 이게 내 땅이다. 잉글랜드는 내 땅이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국빈들이 막 오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국빈들이 오면 국빈 만찬이라는 걸 하잖아요. 프랑스에서 왕이 왔어. 국빈으로 왔어. 그러면 스코틀랜드에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그릇 세트를 다 준비해요. 식기 세트, 들어올 때 카페트, 들어와서 장식 이런 거를 스코틀랜드와 그 나라, 지금 방문하는 나라와의 우호 관계,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시 같은 거에도 문장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문장을 다 넣어서 장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개 다 내 나라니까.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자베스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같은 시대 영화니까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 스코틀랜드 역사 이야기를 할 때 저것만 보고 오셔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막 그림이 그려지죠. 1300년대, 400년대, 500년대를 관통하는 그런 전통 사극 너무 재밌어요. 영화를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4개 영화 다 너무 잘 만든 영화예요.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예, 벌써 5달 걸리겠네요. 저희가 스톤헨지 가잖아요. 영국에서. 스톤헨지 하면 생각나는 작가가 있어요. 영국의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토마스 하디. 들어는 보셨나요? 네. 테스 들어보셨나요? 이 영화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딸기를 건네주는 엄청 섹시해 보이게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좀 불만이에요. 저 여자 너무 아름답지만 너무나 관능적인 그런 그때만 해도 영화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렇게 포커스를 한 거예요. 관능적이어 보이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완전히 파이널 장면이 스톤헨지에서 끝나요. 이거는 작가 그 영화 감독이 선정한 게 아니고 소설 속의 원작자인 토마스 하디가 이 작품의 마무리를 소설 속에서 스톤헨지에서 끝내요. 굉장히 특별한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여행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제가 문학하는 분들하고 소설가, 시인, 교수님들, 문학 전공하신 분들하고 여행을 많이 해요. 제가 문학터를 많이 하고 저도 등단 작가입니다. 책도 쓰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이 얘기, 작가가 왜 스톤헨지를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넣었느냐, 그리고 영화 감독도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장소들이 있는데 보통은 소설에서는 이런 장소를 묘사했더라도 영화는 비주얼리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영상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소설과는 다르게 그냥 그 이미지만 있으면. 근데 굳이 저 장소를 소설과 동일하게 한 이유는 뭘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하디라는 작가는 영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던 아주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인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지금 영화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 이거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성난 군중으로부터 멀리. 요번에 무슨 영화 재미교포 무슨 영화 상 받고 막 이러는 게 성난 사람들, 그 제목 듣자마자 오 마이 갓, 여기서 따왔다. 네, 영화 제목이 Far from the Madding Crowd예요. 이게 이제 원작 이 소설 이름입니다. 이 작품 두 개 다 토마스 하디는 작가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그 사회의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이 지독하게도 고정화된 그 관념들, 관습들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는 굉장히 여성을 우대하고 우리 집, 우리 딸, 우리 아내 난 굉장히 존중해 라고 하지만 저 깊은 속에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그리고 이게 굉장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그 여자를 어떤 코너로 몰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다 많이 다뤘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두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포스터 중에 영화의 내용 중에 이제 둘이서 되게 잘 되는데 요 남자 때문에 인생을 망쳐요. 인생을 망치는데 요 장면은요 모든 게 무채색처럼 보여요. 영화는 물론 칼라지만 저 뽀얗게 안개가 쌓여있고 저희가 이렇게 좀 커팅이 돼서 그런데 영화로 보면 좀 화면이 커요. 굉장히 우거진 숲에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 안개가 쫙 깔렸는데 장교예요. 빨간색 옷을 입은 장교가 그 숲속에 빨갛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기에 매혹되지 않을 수 없는, 남자는 너무 개차반 남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엄청 똑똑하고 귀족 집안의 그런 여자거든요. 키스하는 장면이 있죠. 인생이 파멸로 가는 장면입니다. 네, 파멸로 가는 장면이에요. 이 위에도 얘기를 하면 다양하게 할 게 있지만 저희가 좀 봐야 될 영화가 많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스코틀랜드 나오는, 에딘버러 나오는 장면 나오는 영화 중에 대표적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거 중에 넷플릭스에 있어요. 유로비전 볼케이노 맨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 영화의 배경이 후사빅이라고 하는 아이슬란드예요. 아이슬란드, 화산 터지는 그 아이슬란드에서 후사빅이라고 하는 정말 예쁘고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가기 굉장히 어려운 아이슬란드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친구로 자란 남녀가 노래자랑 나가는, 유로비전 콘테스트라고 하는 그 컴피티션 하는 유럽에 있는 노래자랑이 있어요. 각 나라별로 출전을 하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한 팀만 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가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 해에 이 영화 속에서 그 해에 노래자랑이 열리는 장소가 에딘버러예요. 그래가지고 에딘버러에 와가지고 노래자랑을 하는 그 와중에 여기 보세요. 이 벤치가 마크님이 앉아있던 그 장소예요. 2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움직이다가 왔다가 계속. 네, 그 장소예요. 거기서 이 에딘버러 캐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에딘버러 캐슬이 이 바위 위에 여기. 아까 보셨던 아울로 킹에서 이 성을 영국 군인한테 뺏겨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여기를 막 암벽 등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죠. 이런데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아울로 킹에 보면 거기 신하 누가 여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자, 직접 보세요. 여기를 여러분 보고 올라가라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셔야 더 생동감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남녀 배우가 에딘버러 시내에서 이렇게 여러 장소들을 다니는데 주로 다니는 장소가 이 에딘버러 캐슬 앞 요 주변하고 이 밑으로 분수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막 자전거도 타고 얘기를 막 해요. 이 분수대를 크게 확대를 하면 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영화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막 이렇게 힐링되는 영화예요. 요즘 영화는 내용 자체가 되게 자극적이고 불륜 나오고 폭력적이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런 건 난 너무 싫어요. 좀 아름다운 영화, 사랑스러운 영화, 보고 나면 내 마음이 착해지는 영화, 그런 영화예요. 맞아요. 네.
이런 거를 막 힐링이 되잖아요. 이제 1300년대, 400년대, 500년대를 지나서 600년대, 700년대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서 영국이 대영 제국이 이제 되는 거예요. 170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인간이 더 이상 물체 이동을 손으로 하지 않고 기계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산업혁명이에요. 그리고 분업화의 시대가 되죠. 한 사람이 압정 하나를 만들려면 하루에 암만 많이 만들어도 10개 만드는데 10명이 같이 만들면 3000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업화 시대가 되면서 영국은 지금으로 하면 전 세계의 중국같이 제조 공장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고도로 이 기계가 발전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족들은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귀족들만 돈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귀족은요, 어떤 자기가 있으면 그 자기는 장남한테 셌을 때요. 장남한테 셌을 때고 그 밑으로 차남, 삼남, 막내, 딸들은 1원 한 푼도 받지 못해요. 장남만 받게 돼 있습니다. 땅, 집, 재산, 하인, 소작들 다 장남한테 몰빵이에요. 네. 그런데 보통의 장남들은 여동생이 시집을 가면 연봉을 줘요. 연봉. 1년간 내가 2000파운드씩 몇 년 동안 줄게. 아니면은 한 번에 지참금을 줘요. 다른 거는 못 주겠지만 내가 저쪽 지방에 어디 이렇게 뭐 소작농이 5집 있는 집에 논이 뭐 밭이 한 10마직이 있는데 그거 너 가져.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내용물만 너를 줄게. 그거를 이제 영구적으로 주진 않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뭐 고구마 10가마니 해마다 너가 가져. 그 대신 네가 걔네들 좀 관리해줘. 나는 다른 거 관리할 게 많으니까. 뭐 이런 식이면 이제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이 제인 오스틴의 작품 오만간의 편견에 보면 딸만 주르륵 있는 이 엄마가 딸들은 재산을 못 받고 아들이 없는지는 심지어 어떠냐? 지금 우리 직계 친인척 가장 가까운 남자가 받게 돼 있어요. 내 딸들이 버젓이 있는데 얼마나 헐이죠 진짜. 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목사, 그 말 떠듬떠듬 하는 목사가 그걸 가지려고 그래갖고 제인 오스틴 그 작품에 나오는 엘리자베스 이 둘째 딸한테 청혼을 막 하잖아요. 이 청혼이 하는데 이제 그런데 막 엄청 돈이 많은 나르시가 나타나가지고 막 청혼담이 오가고 그런 얘기잖아요. 딸들의 청혼에 관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게 여성의 그런 그 결혼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사랑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든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 저 그 뒷면에는 작가는 제인 오스틴 결혼하지 않았어요. 제인 오스틴은 뭘 얘기하고 싶냐?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습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쵸? 네. 그 시대에 이제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 차남, 삼남 이런 사람들은 교육은 너무 잘 받았어. 엄마 아빠가 건재해 있을 때는 파티도 맨날 같이 다녀. 귀족 친구들이랑 맨날 어울려. 화려한 마차를 타고 그 마차는 이제 지금으로 하면은 막 화려한 차를 외국 차를 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만 한 번 잘못하면 이제 꽝 되는 거예요. 고기 먹다가 이제 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런 화려한 귀족 문화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어요. 브리저트. 이거 엄청 야합니다. 엄청 야해요. 눈 뜨고는 못 봐요. 그거요. 재밌어요. 이게 시리즈가 1, 2, 시리즈 3까지 나왔는데 저는 1, 2도 재밌지만 3에 보면 이 여자분이 샬롯이라는 여자예요. 샬롯. 흑인으로 나오는. 실제로 원 드롭 러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에는 원 드롭 러. 여기에 이제 영화에 흑인으로 나오는데 요즘에는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또는 이 그 성 정체성에 대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모두 포괄하고 수용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 찍는 감독들도 다양한 인종을 수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에 여왕이 흑인으로 나와요. 흑인으로 나오는데 그게
실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로 올라가면 원드롭 로라 그래가지고 선조 중에 건너에 한 사람만 흑인이어도 그 사람은 흑인이다 라는 게 원드롭 로예요. 그래서 실제 잉글리시 혈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 3대 4대까지도 흑인이 없어야 나는 완전히 백인이야지만 외모가 완전히 백인이라도 그 사람의 혈통 중에 흑인이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은 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자가 외국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원드롭 러에 의해서 피부는 흑인이 아니었지만 그거에 의해서 흑인이었을 거다 라고 해서 영화에서 이제 흑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저튼이 시리즈가 1 있고 2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녀들, 귀족의 자녀들의 결혼 관련한 그런 신 버전의 오만과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샬롯 편이 나왔어요. 번외편으로 샬롯. 이 여왕에 대한 스토리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 여왕의 남편이 누구냐면 조지 3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현병을 알아요. 조현병을 알아가지고 늘 그냥 가든에서 뭐 하고 있는 걸 좋아하지 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그 시대가 이 영국의 석정 시대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조지 3세가 이 샬롯의 남편이 대외적인 스피치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우니 장남 아들인 조지 4세가 그걸 대신해요. 하지만 조지 4세는 왕은 아니에요. 왕이 해야 되는 행정적인 그런 결제 이런 건 다 하지만 실제 자기한테 파워가 없어. 정치적 파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지 4세는 주로 뭐를 하느냐? 귀족들 모아서 파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파티 시대가 열렸던 때가 조지 4세 때 시대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찰롯의 남편이 농부왕이라고 별명이 그러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왕을 하죠. 왕을 하면서 영국이 막 이렇게 번영을 해요. 번영을 하고 그야말로 대영제국 시대 지구본에 한 바퀴를 돌면서 모든 대륙에 영국이 지배하던 나라가 있었다. 어딘가에는 태양이 떠 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영국에 좌절의 시기가 옵니다. 좌절의 시기.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연거푸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 세계 2차 대전 때 이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가 왕이었을 시대예요. 조지 6세인데 킹스 스피치, 왕이 말을 잘 못하는 그래서 호주 출신의 어떤 남자가 이 사람을 말을 가리켜가지고 말을 자신 있게 하는 법 이렇게 웅변 가르치는 거예요. 웅변학원 하듯이 하는 그 내용을 담은 영화가 킹스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현대 이야기를 좀 알려면 이 영화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면서 조지 6세가 폭격이 런던에 날아올 거를 알고도 그 나라를 떠나지 않고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소 하면서 국민들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고 영국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던 굉장한 스피치를 하거든요. 그 스피치를 사실은 내용은 알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약간 대인 공포증 같은 게 이 사람이 있어서 대중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연설을 하면서 대중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서 완벽하게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 시대를 얘기하는 영화 킹스 스피치 한 사람의 어떤 성장기를 그린 그런 영화이면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영국의 역사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이제 대영제국 시대는 끝나고 이제 평등과 화해의 타임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잖아요. 세계 2차 대전 우리 다 알듯이 독일이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나치. 그쵸? 히틀러가 독일에 있었고 그 전쟁의 중심에 이제 독일의 중심에 히틀러가 있었는데 연합군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히틀러가요 사실은 전쟁 일으키고 하루 이틀 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안 돼가지고 프랑스까지 항복해요. 그런데 최전선 유럽의 가장 끝 영국만 남아있는 거야. 이제 유럽은 다 먹었어. 영국만 남아있는데 영국이 항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전투력에서 너무 밀리기 때문에